안녕하세요, 여러분. 조용한 밤이 되면 이상하게도 평소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낮에는 전혀 신경 쓰이지 않던 작은 소리들, 멀리서 울리는 엘리베이터 소리, 벽 안쪽에서 들리는 정체 모를 긁히는 소리들, 그리고 어떤 소리는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설명할 수 없는 공포로 바뀌기도 합니다. 특히 혼자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경험을 한 번쯤은 해봤을지도 모릅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지고 어쩐지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서울의 한 오래된 원룸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24살의 여성 김서연 씨에게 일어났던 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년 전, 서연 씨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서울로 올라오게 됩니다. 서연 씨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뒤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서울에 있는 한 중소기업에 취직하게 됩니다. 취업 소식을 들었을 때 그녀는 정말 기뻤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서울에서 혼자 살기 위해서는 생각보다 많은 돈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집값이 문제였습니다. 사회초년생이었던 그녀의 월급으로는 좋은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최대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값이 저렴한 원룸을 찾아다녔습니다. 서울의 부동산 몇 군데를 돌아다니며 여러 방을 보러 다녔지만 가격이 맞으면 방이 너무 좁았고 방이 괜찮으면 월세가 너무 비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이 한 곳을 추천했습니다. 조금 오래된 건물이긴 한데 가격은 정말 싸요. 서연 씨는 일단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찾아간 곳은 좁은 골목 안쪽에 있는 오래된 5층짜리 원룸 건물이었습니다. 골목 입구에는 오래된 가로등 하나가 있었는데 낮에도 어딘가 어두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건물 외벽의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고 창문 주변에는 오래된 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건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안에 들어가 보면 괜찮아요. 건물 안으로 들어가자 좁은 복도가 어둡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천장에는 낡은 형광등이 달려 있었는데 불빛이 약하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서연 씨는 희미하게 곰팡이 냄새를 맡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흔히 나는 냄새였지만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개인은 아무렇지 않은 듯 계속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여기가 방이에요. 문을 열자 생각보다 방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작은 창문 하나와 싱글 침대가 들어갈 정도의 공간, 그리고 작은 주방과 화장실. 아주 넓지는 않았지만 혼자 살기에는 충분해 보였습니다. 무엇보다도 같은 동네 다른 방들보다 가격이 절반 가까이 저렴했습니다. 서연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건물은 확실히 낡았지만 어차피 잠만 자는 곳인데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 방을 계약하게 됩니다. 건물은 한 층에 6개의 방이 있었고 좁은 복도가 길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복도는 항상 조용했고 낮에도 약간 어두웠습니다. 서연 씨의 방은
3층 가운데 방이었습니다. 왼쪽 방에는 말수가 거의 없는 회사원 남자가 살고 있었고, 그 남자는 항상 고개만 살짝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그의 얼굴은 늘 피곤해 보였고 밤 늦게 집에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른쪽 방에는 항상 밝게 인사하는 중년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처음 만난 날에도 새로 이사 오셨죠? 라고 먼저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녀는 상당히 친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성은 항상 밤이 되면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의 매일 밤이었습니다. 서연 씨는 처음에는 그 이유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그 여성과 다시 마주쳤을 때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저는 근처 공장에서 일해요. 야간 근무라서 밤에 나가요. 여성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야 서연 씨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성은 말을 마친 뒤 잠깐 망설이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여기 건물 밤에는 조금 조용해요. 그 말은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 말을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사 온 첫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 온 첫날 밤, 서연 씨는 하루 종일 짐을 옮기느라 몸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박스를 풀고 가구를 정리하고 작은 방 안을 최대한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처럼 만들기 위해 혼자서 몇 시간을 움직였습니다. 벽에 시계를 걸고 침대 옆에 작은 스탠드를 두고 창문 옆에는 작은 화분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골목에 가로등 불빛이 창문을 통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밤 11시가 조금 넘어서 그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몸이 너무 피곤해서 눈을 감자마자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건물은 놀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도시 한가운데에 있는 건물인데도 차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 건물만 세상과 조금 떨어져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갑자기 어떤 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철컥, 철컥. 문 쪽에서 금속이 긁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는 잠에서 덜 깬 상태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잠시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철컥, 철컥. 이번에는 조금 더 분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새벽 2시 50분. 그녀는 조용히 문을 바라봤습니다. 누군가가 열쇠로 문을 열려고 하는 소리였습니다. 금속이 문고리 안에서 계속 부딪히는 소리. 그녀의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아마 방을 착각한 거겠지. 이 건물에는 비슷한 문이 많았고 술에 취한 사람이 방을 헷갈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약 5분 동안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소리는 사라졌습니다. 복도는 다시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는 아주 약한 비린 냄새가 떠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녀도 그냥 오래된 건물 냄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냄새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어디선가 조금씩 새어나오고 있는 것처럼
다음 날 밤, 서연 씨는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제 있었던 일은 거의 잊어버린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샤워를 하고 간단히 라면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보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거의 같은 시간, 새벽 3시, 또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철컥, 철컥. 문고리가 강하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문을 억지로 열려고 하는 것처럼 말이죠. 서연 씨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그때 이상한 소리가 하나 더 들렸습니다. 문 밖에서 누군가가 숨을 쉬는 소리였습니다. 거칠고 느린 호흡, 마치 바로 문 앞에서 가만히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서연 씨는 숨도 크게 쉬지 못한 채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약 5분 뒤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서연 씨는 거의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려고 나갔을 때 오른쪽 방에 사는 중년 여성이 그녀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밤에 문 여는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 서연 씨는 순간 놀랐습니다. 아, 네, 들렸어요. 그러자 그 여성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밤에는 문 열지 마세요. 그 말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세 번째 밤, 서연 씨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정체를 확인하기로. 그녀는 일부러 잠을 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새벽 3시가 가까워졌을 때 문 옆 벽에 앉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누군가가 그녀의 방 앞까지 걸어왔습니다. 그리고 철컥, 열쇠가 문고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보였습니다. 문고리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급하게 데오스코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문 앞에는 한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고 긴 머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열어주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몇 초가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더스코프로는 얼굴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무언가 검은 것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서연 씨는 급히 뒤로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앉아 숨을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다시 데오스코프를 확인했을 때 복대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며칠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어느 보름달이 뜬 밤, 그녀는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밤 10시쯤 집에 돌아왔습니다. 샤워를 하고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컥, 철컥, 철컥. 이번에는 지금까지 중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부수려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서연 씨가 안도의 숨을 쉬는 순간 그 남자가 문을 그대로 통과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옷에는 오래된 피 얼룩이 묻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귀와 코에서는 검은 액체가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침대 끝에 서서 서연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말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얼마 후 그 남자는 천천히 몸을 숙였습니다. 그리고 침대 아래로 사라졌습니다.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서연 씨는 한참 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정신을 차린 뒤 도망치려고 침대에서 내려왔습니다.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 차가운 손이 그녀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침대 아래에서 그 남자의 얼굴이 튀어나왔습니다. 눈에는 동자가 없었고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어떻게 내 방에 남자를 데려올 수 있어? 그 순간 서연 씨는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옆집 아주머니가 그녀의 비명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봤죠? 그래서 말 안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3년 전 있었던 일을 말해주었습니다. 그 방에는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남자는 막노동을 했고 여자는 집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남자가 일찍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문에는 안에서 체인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방 안에서는 격렬한 싸움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는 오랫동안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남자는 그 남자의 친구들에게 맞아 죽었습니다. 그들은 시체를 침대 밑에 숨기고 도망쳤습니다. 범인들은 잡혔지만 그 남자의 영혼은 아직도 그 방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아마 자신을 배신한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서연 씨는 그날 바로 짐을 싸서 그 방을 떠났습니다. 다행히도 그 남자는 서연 씨를 그 여자로 착각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밤 혹시 문고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게 된다면 절대 문을 열지 마세요.